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 그와 함께 소통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세종TV 열린 공감의 진행자 김은선입니다. 네, 2014년 우리 가보년 새해를 맞이해서 열린 공감은 사회의 각 분야의 명사들을 만나 시대의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 간의 그런 이해와 소통, 그 중심점에 살아 숨쉬는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공감 오늘도 그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입니다. 이제 가보년 새해가 힘차게 밝아왔습니다. 이 가보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가보년 해에는 국가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대단히 큰 변화와 개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해를 맞게 됩니다. 또 우리 대전시도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딛고 대전이 다시 한번 중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한 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띠해에는 정말 열심히 말과 같이 부지런히 뛰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또 우리 대전시를 중흥이 되는 신화를 창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네, 교수님의 인사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54년 그 가보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보년 청마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를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으신데요. 네. 네. 1894년에 가보경장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 해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제나 체제에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해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 제가 태어났고 이제 태어난 지 60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되고 또 이 뜻깊은 해를 위해서 그동안 제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교수로서 또 30년을 맞는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이제 교수 전문가로서 이 대전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발전시킬까라는 준비를 철저히 했고 또 중요한 올해인 만큼 제가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충실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기대하고 또 대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면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야말로 청말과 같이 열심히 뛰고 네. 또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에 결실을 맺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각오가 남다르십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시면서 또 미래자치발전연구원 원장님으로 또 전 대전발전연구원 원장이시면서 또 국민행복운동 네. 대전광역시 협의회 전 회장으로 정말 화려한 이력을 네. 자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데요. 네. 이 많은 일들을 언제 계획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지요? 지금 소개 듣고 보니까 많은 일을 한 것 같으네요. 네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교수로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것이 이제 주된 지난 기간 동안의 제 역할이고 성과였고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상아탑에 머물지 않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우리 이 국민 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수용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하고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 정책 기관인 연구원의 원장도 했고 또 중앙에서도 제가 이제 전공하는 게 지방자치 쪽이니까 이제 그런 분야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 각종 자문 역할 이런 것도 충실히 했고요 나름대로 또 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정말 이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사상적인 정서적인 면은 또 많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효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정신과 문화를 정립하는 그러한 노력도 제가 조금 해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역할과 이런저런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으시네요. 네, 지난 12월 아주 짧은 일정이셨지만 캐나다랑 미국 등의 그 대도시를 다니시면서 그 선진 도시의 자치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돌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떠셨는지요? 제가 늘 자주 외국을 가는 편입니다. 네. 뭐 이제 외국 많이 가다 보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는 이제 다 이미 갔고요.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번 여행은 이제 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들을 인솔해서 제가 인솔 단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 제도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선진국가, 선진도시에서는 이제 어떤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비교 평가를 해서 현지에서 직접 정보를 얻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얻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진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장 그 초점을 둬서 보고 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뭐 늘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지에서도 확인한 건 뭐냐면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을 이제 다시 느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의 리더, 시장이라든지 이 지역을 이끌 리더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결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정을 담당하는 이 시정의 체제, 시스템, 또 네트워크, 뭐 이것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의 시민들이 어떤 시민의식,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모든 도시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점을 확인하고 우리 대전시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발전을 이루려면 이제 올해 지방선거, 시장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잘 선출해야 되고 또 정말 능력 있는 시장이 우리 시정의 변화를 잘 만들어서 그 체제를 잘 정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시정에 동참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전시도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은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대전시가 이만큼 발전했고 요새 다소 좀 정체되고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시는데 이번 그 금년, 가보년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 이 해에 우리가 잘 이 해를 넘기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자치제도에서 또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더, 네트워크, 시스템, 그다음에 시민의식 세 가지가 되겠네요. 네. 그럼 선진국의 도시들은 어떤 네트워크가 가장 그 장점으로 작용하나요? 우리 대전도 그 배울 점이 있겠죠? 많죠.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점도 있고 우리가 앞서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제 보완점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은 이 행정만 가지고 시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우리 이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해서 시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좋은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네. 따라서 외국의 그 행정, 외국의 시의 행정은 물론 시에서 주도는 하되 그 시정에 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네, 네. 뭐 그러한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잘 발전이 돼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지금 뭐 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토론토시는 또 시장이 조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장의 도덕성 문제가 좀 네, 나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뽑을 땐 여러 역량도 봐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성, 그렇죠. 또 정의감,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역량과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 기본적인 도덕성과 이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면은 네, 네. 결국은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이번에 우리 시민들께서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서 그야말로 좋은 지역의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네, 네.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런 자질은 우리 육동인 교수님께서는 아주 충분하시겠죠? 뭐 부족한 점이 많죠. 네, 다만 이제 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제가 전문가로서의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또 검증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정의, 윤리, 도덕성 이런 부분은 끊임없는 자기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자기 어떤 그 도덕적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정말 옛 선인들을 보면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과 우쭐해서도 안 되고 늘 겸손하고 네, 그렇죠. 늘 자기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명심보감에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 도덕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선인들은 일찍이 남에게 엄격하듯이 더 자기에게 엄격해야 되고, 네, 그렇죠. 자기에게 관대하듯이 더 남을 관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교수님 또 지난 11월에는요, 네. 우리 육동인 교수님의 출판 기념회 네. 또 역시 또 지방자치 행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또 역할 그 패러다임을 보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좀 분위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이제 대학 강단에서 이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지난달 11월 달에 그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썼던 책은 이제 딱딱한 뭐 전문적인 지식 뭐 이런 정보가 있는 책이 아니라 그렇죠. 예.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과 소통한 네, 그런 네. 내용들, 네네. 다양한 지역의 뭐 이제 현안 문제라든지 네. 또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그 당면 과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틈틈이 소통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만든 책인데, 그날 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네. 또 그 책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정리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데,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여건은 어렵지만은
보다 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네.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동참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 부족했던 이제 우리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강조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그 우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합과 통합을 이루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단순히 뭐 책만 소개한 게 아니라 그날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저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들 뭐 노래도 하고 뭐 시낭송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출판 기념회를 가지고 네, 제가 있습니다. 듣기로도 문화 행사 굉장히 다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육동희 교수님의 사모님 한복 입은 모습이 굉장히 너무 아름다우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우리 9월에는요 박근혜 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지방자치 발전위원 임명장을 수여를 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고 유경수 여사와 또 각별한 친분 관계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제가 성이 육시니까 네, 네, 예, 그러시죠. 예, 그 옥천 육시니까요. 네, 네. 뭐 다 우리 육시는 본이 하나입니다. 네. 다 이제 지방이 되고 그래서 뭐 매년 이제 그 육여사 탄신일 네, 기념한 네. 숙모제 네. 또 서거일을 이제 추모제를 네. 하는데 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넋을 기리고 있고요. 또 지난번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반갑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을 뵙고 우리가 이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요. 네네. 아주 이제 뭐 많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비전과 또 해안을 가지고 계셔서 아주 남달리 봤고요.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도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더욱더 각별하시겠어요. 네. 또 교수님을 말하자면 또 효를 빼놓고는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현재 세계 효운동본부 고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언론을 통해서 자주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이제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고 그렇죠. 10,000가지 가르침의 이제 근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정립을 하면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청소년들의 자살, 성폭력 문제,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사회 문제들도 우리가 늘 이제 가까이 보게 되고 또 거꾸로 또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제 과정에서 우리 노인들이 수명은 늘어났지만 굉장히 노인 이제 자살률도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이게 반드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화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정신, 새로운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심이 효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를 통해서 가족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이 가족 사랑, 사회 사랑, 국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효 운동 또 우리의 고유한 이 효 문화와 정신이 이 세계화, 글로벌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 세계화 운동에도 적극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전이 그런 효 문화의 아주 발상지로서 확산시키는 아주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뭐 여러 가지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이 효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이라는 게 까마귀거든요. 이제 까마귀는요
우리가 보통 흉조라고 그러잖아요. 좋지 않게 보는데 효에 관해서는 이 까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까마귀가 태어나서 한 60일 동안은 어미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미가 정말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가 이제 그 다음에 부모님은 부모를 자기 어미를 아주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는 아주 효의 우리가 아주 교훈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이 까마귀 얘기가 이제 이 사람에게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옛날에 진나라 시대에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밀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진나라의 무제라는 그 황제가 그 사람에게 관직을 줬어요. 아주 높은 관직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제 옛날에는 불사이군이라고 해서 아주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거는 큰 역적이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까지 몰렸는데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이밀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겨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관직을 해도 난 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관직을 사양하고 왕의 말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반포지교라는 말로 이제 남아있는 얘기인데 저도 뭐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4년 전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4년 전에 이제 어머니를 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뭐 그런저런 이제 저에게 뭐 주어진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선거 얘기도 있었고 다른 또 뭐 관직의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도 그 말뜻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직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과감하게 어머니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사양을 하고 어머니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효는 정말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효의 정신과 사랑이 반드시 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봐서 저는 열심히 그 효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반포지효 저도 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그다음에 뭐 청소년 자살, 뭐 군타령 이런 그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네. 효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시죠? 그렇죠. 효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소년 때나 우리가 군내에서 폭력이라는 건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효에서부터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고유의 정신, 이 고유의 문화를 되찾는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반드시 효의 가치와 이것을 존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정신과 이 문화 활동이 우리 이 대전이 네, 본산지가 돼서 네. 세계적인 효 문화의 운동 본부가 그래서 효문화진흥원도 우리가 네, 이번에 맞습니다. 네. 2015년이면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산업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네, 그렇죠. 문화 네. 이런 부분들 또 대전이 우리가 유교 성리학의 원산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연계시키면 정말 대전이 품격 있는 도시, 네. 자긍심 있는 도시로 갈 수 네,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효에 대해서 그럼 정의를 내리신다면?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저는 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효는 결국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고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갖춘 사람, 돈이 있고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이 안 들어도 부모님을 자주 뵙고 연락드리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부모님이 설령 안 계셔도 자기가 부모님을 새로 만들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부모님에게 못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 대신할 수도 있고, 저는 효를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부모님을 이제 염려를 덜어주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그럼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요, 또 이 자리에 또 세계 효운동본부 총재님이시죠? 네, 우리 효가수 진효근 씨 오신 것 같으신데요. 그래? 네, 이쪽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교수님. 저는 오늘 우리 충남대학교 육돌 교수님께서 오늘 시민들하고 이게 소통과 사랑과 통크를 한다고, 그래서 교수님을 한번 좀 제가 뵙고, 힘은 없지만 뭔가 좀 힘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예. 우리 그동안 진욕은 우리 효가수 예. 분께서는 어떠한 효 활동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세계 효운동본부는 제가 한 5년 준비 끝에 제가 2009년 4월 27일 날 이제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만 5년이 돼서 근 10년째 대전에서 효실천 운동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육둥일 교수님께서 저희 세계 효운동부 고문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효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폭력,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그렇죠. 청소년 자살, 군 탈락 이런 모든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하면 자연적으로 그런 사회 병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특히 효실천 운동을 같이 또 동행하고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지난 작년에는 또 연탄 배달도 하시고, 또 KBS 또 불의득이 자선 선거 모금도 하시고, 그야말로 학생들 또 군장교도 효특강도 하시고 효운동의 선구자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에게 저는 우리 진효근 가수는 이제 효 가수잖아요. 네네. 근데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요근이지만 전 진효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짜 효의 뿌리다. 그래서 진효근 가수라고 역시 생각하고 교수님은 있어서 다르시네요.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 효운동 확산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옛 성인의 말씀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름 따라서 관운도 가고 또 큰 뜻도 그렇죠. 대업도 이룰 수 있다 그러는데, 육동일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교수님 삼행시 한번 줘보시죠. 육동일. 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예. 육동일이라는 이름으로 육지의 동쪽에서 하나다. 1등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도 있고, 또 육지의 동쪽에서 하나니까 좀 외롭다는 생각도 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이 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물질문명은 많이 발전됐잖아요, 교수님.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정신문화가 중요하고, 그렇죠. 또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효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청소년들에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효를 바탕으로 한 바른 품성과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정신문화를 체계화해서 세계로 한번 수출해보자. 교수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참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다면 다 효다. 효를 우리 진유근 씨하고 나하고 손자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효를 또 세계화시켜서 세계로 한번 수출해보자. 효 정신문화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사실은 지금 방송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만 그냥 끝내고 일어나겠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큰 뜻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교수 육동일, 원장 육동일이 아닌 그런 인간 육동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도 까까머리 학창 시절이 있으셨겠죠? 네. 그러면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는 그 소년 시절에 소년 육동일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글쎄요, 뭐 어렸을 때 꿈들은 많이 있었어요. 이제 잘 변하고 그랬는데, 네네네. 최소한 제 꿈은 교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의외시네요. 예. 저는 또 남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교수를 꿈꾸고 여기까지 오지 네, 않았느냐 네, 하는데 네, 네. 저는 아주 성인이 돼서야 교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셨군요. 어렸을 때는 좀 엉뚱한 아마 남들은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저는요 네. 영화 배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 어쩐지 좀 남이 인물이, 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엉뚱맞아서 네, 제가 네. 잘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영화관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예, 영화관을 해서 제가 네. 어렸을 때도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네. 성인물도 봤어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네, 네. 그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공부를 잘했어요. 이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면 모든 걸 용서해 주더라고요.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정말 똑똑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화관에 제가 부모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주 무슨 예를 들어서 배너, 쉽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도 네. 그때 어렸을 때 보기 시작했고 또 80일간의 세계 일주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꿈도 키우고 또 러브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이런 또 감정도 네. 느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영화 배우를 하면 네. 저런 거를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꿈은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환영하거나 그걸 이렇게 지원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늘 영화도 좀 지금까지도 보고 있지만 꿈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지금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정말 더 멋지실 것 같으신데요. 글쎄요. 네, 주변 분들이 또 육동희 교수님 하면 인물이 좋으시다는 표현도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 그 육동희 교수님의 꿈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학창 시절에 또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왜냐면 너무 이제 너무 올바르고 바르게 크셨을 것 같으셔서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실 것 같으신데요. 네. 글쎄요. 저도 똑같죠.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자라오면서 말썽도 피고 장난도 하고 또 엉뚱한 짓도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제가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은 신문 배달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신문 배달도 하고 싶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몇 달 네. 동안 해본 적도 있고 우유 배달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게 이렇게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꼭 돈을 번 데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또 친구들 그 장학금에 제가 조금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기억도 나고 또 같이 학생들하고 이제 가서는 안 되는 영화관이라 아까 말씀드린 영화관이라든지 가게 그땐 제한이 많았어요. 네. 빵집에도 가면 안 되고 이런. 근데 그런 것들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도 많은 소중한 추억도 있었고 또 여학생도 만나고 그러셨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재밌게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예상 의외입니다. 우유 배달도 하시고 신문 배달도 하시고 네,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좀 용기도 대단하신 것 같으시고요. 네, 네. 학생에서 이제는 그 학생들의 멘토인 교수가 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그들과
소중한 추억이 혹시 한 장면 있으시나요? 예, 저는 이제 30년 동안에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이게 모범생도 있고 뭐 말 잘 듣는 학생 또 성공한 제자들도 있지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처음 학교 교수를 시작할 때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80년, 제가 84년도에 왔으니까 그때는 막 데모도 많았고 네네.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반정부 활동을 하고 또 이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오다 보니까 제가 연구하고 뭐 공부하고 준비한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주로 학생 운동과 관련해서 학생 지도하고 또 이념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뭐 경론을 벌이고 뭐 그런 오히려 제가 전공한 것보다는 그런 그에 더 많이 할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아주 그 학생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부모님들도 저 시골까지 찾아갔고 또 학생들이 데모하면은 그 학생들을 또 같이 끌어내서 같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 피신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학생 운동을 하는 제가 지도하는 몇 학생들이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도 만나는데 그 학생들이 데모에 안 가기 위해서 그 학생들과 3박 4일로 다른 곳에 피신이라고 할까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인데 굉장히 고민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도 들고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 학생들하고 추억이 잊혀지지 않고 있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그렇죠. 민주화 운동, 반정부 활동 뭐 우리 이런 학생들이 거가 훌륭하신 제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그런 그 학생이 또 기억에 또 많이 남으신다는 우리 육동 교수님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중한 추억 하면은요, 교수님 또 우리 교수님의 아내분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사랑 이야기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분 만나셨는지요? 저는요 네. 연애를 못했습니다. 네네. 우리 집사람하고 만난 게 선을 봐서 이제 주변에 그러셨어요. 아는 인물도 친척분이 훌륭하신데 선을 교수님께서. 봐서 제가 선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서 만나서 뭐 좋았는지 선 본지 2달 만에 약혼하고 약혼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초고속 아주 결혼.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죠. 네, 스피드하게 예. 진행되셨네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27살에 결혼했는데 네.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 네. 부모님이 이 유학을 가는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 네. 이 결혼을 해야 유학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당시에. 물론 이제 억지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유학 가기 위해서 그 억지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선을 봐야 결혼 상대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시죠. 근데 마침 이제 운명적으로 만난 건지 네. 마음에 들고 네. 또 같이 인생을 같이 가도 후회 없겠다 네. 해서 네. 그 결정을 해서 네.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이 네, 됐어요. 이렇게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네. 진행되신 거를 뵈니까요. 정말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것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 육동일, 우리 남자 육동일의 그런 멘토를 꼽으시자면 어떤 분을 한번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책들을 많이 보고 또 훌륭한 역사 속에 있는 훌륭한 리더들, 선각자들 네, 이런 네. 분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수많은 분들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굳이 한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제 가장 그 중심에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시죠. 저는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행운이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제가 아, 부족하지만 불효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오래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의 문제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오래 같이 살았던 살은 기간이 적었던 사랑을 많이 주었느냐 받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만큼 제 자식에게는 못 주고 있지만 그 점에서 정말 부모님을 멘토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꿈꾸는 리더, 제가 이제 뭘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을 하겠다, 국회의원을 하겠다, 교육감을 하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그동안에 가졌던 멘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종합해서 내가 갖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애국심이 남다른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 또 그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국심을 저는 존경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를테면은 뭐 만델라 넬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말 그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이런 분열을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것들 이런 분들은 정말 뛰어난 제 멘토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브라질 같은 나라도 룰라 대통령 같은 분들이 등장이 돼서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는 좋아하고 또 끝으로 그런 또 하나 제가 부러운 거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와 유머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들하면 다 딱딱하고 다 모범적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적인 그 고통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마음, 또 남에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그런 멘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그 링컨 대통령도 뭐 잘 아는 비화지만 링컨 대통령이 많은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주 그 따끔한 그 비난이 뭐였냐면 저 사람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때도 링컨은 그랬잖아요. 내가 얼굴이 두 개 있다면 이 못생긴 얼굴을 지금 이렇게 갖고 다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여유롭게 넘겼다든지 또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도대체 연설을 잘하는 비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여튼 그 이 사람이 딱 세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짧게 해라. 짧게 해라. 또 분명히 해라. 그리고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오늘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여유, 이런 유머 이런 것들은 저에게 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동희 교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멘토분들이 많으시네요. 맞죠? 가장 큰 멘토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의 멘토가 또 우리 교수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그 교수로서의 사명감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뭐 교수로서 제가 많이 가르치고 뭐 많이 뭘 전달하고 이런 교수가 아니라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까 여기 우리 학생도 만났는데요. 학생들이 생각해서
나를 기억해 줄 때 저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네, 그렇죠. 또 저런 분들을 내 멘토로 여러 멘토 중에 한 분으로 삼고 싶다.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네, 네. 이런 교수로 남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네. 단순한 지식의 멋지시- 전달자가 네, 아니라 네. 그래도 좋게 기억해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수, 그런 선생님으로 네. 남는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육동일의 계획 2014년 우리 꿈과 비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정말 저는 대전에 대해서 많은 정말 대전을 정말 사랑하고 또 대전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이 지난 100년 전에는 불과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3만 정도 되는 그렇죠. 대도시가 됐지 예.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뭐 경부 고속철이 만들어지고 경부 철도선이 지나가고 또 대전이 시로 승격이 되고 또 직할시 광역시가 되고 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력을 발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대전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도청이 이제 80년 만에 대전에서 떠나서 원도심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공동화되어 가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인근에 세종시가 생겨서 정말 이게 발전하면서 대전이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 위에 이제 수도권과 맞닿는 지점에 천안 아산 당진이라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변 환경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대전이 발전했듯이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이제 대전이 나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출발점이 이제 올해에 우리가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올해 이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가 배출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대전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정립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그동안에 제가 준비하고 또 온갖 제 에너지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온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대전 발전의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또 네.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네. 하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많은 그 실현과 용기가 필요한 일들인데 어쨌거나 저는 가보년 새해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는 누군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용기를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험한 길이지만 마다함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교수님 같이 그 대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네. 2014년에 좋은 결실 이루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 이제 우리 약속한 한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제가 아까 영화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명대사 중에 하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스카렛 비비안니가 했던 Tomorrow is another day.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됐더라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지금 금년에 정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가보년, 청마해. 정말
중요한 한 해에 정말 희망에 찬 그런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 올해의 이 중요한 이 한 해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되고 국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우리 지역으로서도 지역이 정체에서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중흥의 번영으로 가느냐를 판가름하는 한 해가 올해입니다. 저는 지난 오랫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내공을 쌓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 발전을 통해서 인재가 육성이 되고 지역 대학이 발전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지역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또 제가 끊임없이 정리하고 가다듬고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도 청마와 같이 힘차게 뛰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보년마다 우리가 어려운 국제 국내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갔듯이 올해도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떨쳐버리고 다 함께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는 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그동안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서 그동안 뭐 그렇게 늘 생각했듯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으로 여러분들 곁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과 여러 얘기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교수님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향해 뛰는 6동일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멘토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